이 집 오늘부터 압류입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벽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50세 남자가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는데 민철이가 내 친구가 날 죽였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통장 잔액 3,000원, 냉장고에 계란 2개, 내일 먹을 쌀도 없었어요. 저는 16살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그 광경을 봤죠. 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연대보증서,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포렌식 회계사가 됐어요. 은닉 재산을 찾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강민준.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놈. 페이퍼 컴퍼니 17개, 차명 계좌 23개, 은닉 재산 200억. 다 찾아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합법이에요.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죠. 문제 있나요? 웃으면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박진은 36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을 파탄낸 놈들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년 전 마이너스 보증서 한 장. 여보, 그거 서명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철이가 누군데? 20년 친구야. 그래도 보증은? 민철이 회사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아버지는 펜을 들었어요. 연대보증서, 대출액 5억 원. 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박상현.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로 민철이 공장 확장한대. 나중에 크게 되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조심하세요. 알았어. 다음 날 아버지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친구 김민철의 회사로요. 민철아, 여기. 고마워, 상현아.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친구 사이에 무슨. 빨리 성공해라.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20년 우정. 초등학교 동창. 군대도 같이 갔던 사이. 김민철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어요. 철강 부품 제조업체. 최근 해외 수출이 늘어서 공장 확장이 필요했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내가 서줄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철의 공장이 확장됐어요. 상현아, 공장 보러 와. 그래. 새 기계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도 늘었어요. 잘 되고 있네. 다 내 덕분이야. 친구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행에서였습니다. 박상현 씨이신가요? 네. 김민철 씨의 연대보증인이시죠? 네. 대출금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보증인께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총액 5억 원에 연체이자까지 5억 4천만 원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철이가 대출금을. 설마. 아버지는 김민철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기계도 없었습니다. 직원도 없었어요. 벽에 쪽지 하나. 미안하다. 김민철이 도망친 겁니다. 돈을 들고요. 집안 몰락. 다음 날부터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박상현 씨,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3개월 연체입니다.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압류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내가 바보였어.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5억 4천만 원. 우리 집 전체 재산이 3억이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3억이에요. 차를 팔았습니다. 3천만 원. 아버지 퇴직금 7천만 원. 전부 합쳐 4억 원. 아직도 1억 4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행관이 왔어요. 압류 집행합니다.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네. 짐을 쌌어요. 이사할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6평?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하는데. 다닐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복이 낡았어요. 가방도 찢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의 집 망했대. 아빠가 보증 잘못 썼대. 불쌍해. 모른 척 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버지는 없었어요. 쓰리잡을 하셨거든요. 새벽 청소, 낮 택배, 밤 대리운전.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요. 지은아, 밥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어요. 냉장고가 비어 있었거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가끔은 굶기도 했어요. 빚쟁이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상현 씨 계십니까? 사채업자였습니다. 돈 갚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석 달 지났어요. 아버지가 사채까지 썼던 거예요. 은행 빚을 갚으려고요.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버지가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민철이를 왜 믿었을까?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방에서요. 어느 날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뛰어갔어요. 아버지가 목에 끈을 매고 있었어요. 아빠,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라, 싫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여보, 끈을 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죽어야 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아빠, 그러지 마세요.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빚을 갚아야 해. 그리고 김민철을 찾아야 해. 사기꾼의 아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민철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것 같습니다.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말이었어요. 2년이 지나도 못 찾았으니까요. 3년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민철 아들이 대학 갔대.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강민준이라고. 인류대 경영학과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김민철 부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강민준.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청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댓글들. 축하해요. 역시 민준이. 재벌가 후원받았다며? 대단해. 재벌가 후원? 더 찾아봤어요. 강민주는 TK그룹 회장의 장학생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요. 왜? 김민철이 사기치고 도망간 돈으로. 아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쓰리잡하고 우리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그놈의 아들은 서울대 가고 재벌 후원받고 절대 용서 안 해. 그날 결심했습니다. 포렌식 회계사가 되기로요. 숨긴 돈을 찾는 전문가, 사기꾼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사람, 지은의 각성,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전교 1등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거든요. 지은아, 대학은 어떻게 할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장학금 받고 갈게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국립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알바, 편의점, 카페, 과외.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었어요. 포렌식 회계사가 되자, 그리고 김민철을 찾자. 대학 3년 때 회계사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어요. 1년 뒤 포렌식 회계 전문 과정을 들었습니다. 금융범죄 수사, 은닉재산 추적, 사회행위 취소, 전부 배웠어요. 졸업 후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박지은 씨, 포렌식 팀에 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 맡은 사건, 횡령범의 은닉 재산 추적, 페이퍼 컴퍼니 5개를 찾아냈습니다. 차명 계좌 10개도요. 대단한데요? 팀장이 놀라워했어요. 신입이 이렇게까지 하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김민철과 그 아들. 10년의 추적.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36, 포렌식 회계법인 팀장이 됐어요. 사건 해결률 98%, 업계 최고였습니다. 지은 씨한테 맡기면 무조건 찾아낸다더라. 은닉 재산의 귀신이래. 그동안 김민철을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6년 전에요. 동남아에 숨어 있었어요. 김민철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김민철을 마주봤습니다. 박지은? 김민철 씨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 상현이 딸? 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돈은 어디 있습니까? 김민철이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돈? 없어. 뭐라고요? 다 썼어. 한 푼도 안 남았어. 거짓말 마세요. 진짜야. 믿든 말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명의 재산은 없었어요.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뭐라고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이미 지났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처벌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김민철이 웃었습니다. 안 됐네. 20년을 기다렸는데. 뭐라고요? 공소시효 지났어. 나 처벌 못해. 김민철 씨. 그리고 돈? 없어. 진짜로. 내 명의로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 명의로 돌렸구나. 강민준. 뭐? 아들한테 다 돌렸죠? 김민철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증거 있어? 증거 찾을 겁니다. 없을걸? 두고 보세요. 상현이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근데 돈은 못 갚아. 하하. 웃고 있었어요. 사람을 파탄낸 놈이 철면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은닉 재산 추적. 팀장님, 이 사건 제가 맡아도 될까요?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건인데? 개인적인 건데요. 제 아버지 사건이에요. 개인적인 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강민준 회사 자료를 보여줬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정황상 명백합니다. 좋아.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봐. 감사합니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회사 등기부등본, 출자자 목록, TK 인베스트먼트 50%, 민준홀딩스 30%, 기타 20%, TK 인베스트먼트를 조사했어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었어요. 대표이사는 80대 노인.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거였습니다. 민준홀딩스도 조사했어요. 역시 페이퍼 컴퍼니. 대표는 다른 노인. 전형적인 수법이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TK 인베스트먼트 계좌. 입금 내역. 2015년 1월 20억 출처 어계좌. 2016년 3월 15억 출처 비계좌. 2017년 6월 15억 출처 시계좌. A, B, C 계좌를 추적했어요. 차명 계좌였습니다. 실제 주인은 김민철. 잡았다. 김민철이 사기친 돈. 해외로 빼돌렸다가 아들 회사에 투자한 거였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준 개인 재산. 강남 아파트 30억. 외제차 3대 5억. 주식 50억. 해외 부동산 20억. 총 105억. 어떻게 31살이 전부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사기친 돈으로 만든 재산. 증거를 모았어요. 계좌 추적 자료,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 자금 흐름도 전부 완벽했습니다. 강민준과의 대면, 증거를 확보한 뒤 강민준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빌딩, 10층 전체가 그의 회사였어요. 강민준 대표님 계십니까? 누구세요? 포렌식 회계사 박지은입니다. 무슨 일로? 강민준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들어가시래요.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명품 정장, 롤렉스 시계, 고급 가죽 의자. 박지은 씨? 네. 무슨 일로 오셨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민철 씨 아시죠?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왜요? 20년 전 사기 사건. 그건 아버지 일이고 당신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 회사 자금 출처 추적 자료입니다. 강민준이 서류를 넘겼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김민철 씨가 사기친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당신한테 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투자예요. 합법적이라고요? 네. TK그룹 회장님께서 투자하신 겁니다. 그 투자가 사실은 당신 아버지 돈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몰랐어요. 거짓말 마세요. 서류를 또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과 김민철 씨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어떻게? 아빠, 이 돈 괜찮은 거 맞죠? 당신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강민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걱정 마. 아무도 몰라. 김민철 씨 답장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친 돈이라는 걸. 그래요. 알았어요. 돌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뭐라고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기친 돈입니다. 그건 아버지가 한 일이고 저는 받기만 했어요. 알면서 받았잖아요. 증거 있어요? 제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지금 그 대화 내용이 그게 뭐 단순히 돈 출처 물어본 거죠. 범죄인지는 아니에요.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요? 네. 아버지가 사기꾼이어서 피해본 사람이죠.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이 그 돈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했어요. 세금도 다 냈고요. 문제 없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철면피였어요. 박지은 씨, 당신 아버지 박상현 씨죠? 네. 안 됐네요. 보증 잘못 써서. 뭐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 아버지가 바보같이 보증 선 거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빚 못 갚았어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100억대 회사 만들었어요. 당신 아버진 20년 동안 뭐 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민준 씨, 네, 후회하실 겁니다. 뭐, 협박이에요? 아니요. 예고입니다. 재밌네요. 해보세요. 전 합법적으로 돈 받았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밤에 잠 잘 오세요? 뭔 소리? 사기친 돈으로 먹고 사는데. 잠이 와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잘 와요. 아주 잘. 왜요? 안 와야 해요? 박지은 씨,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약육강식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약했던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약했죠. 친구 믿어서 믿은 게 잘못이죠. 하지만 당신은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약한지. 문을 나왔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어요. 반드시 무너뜨린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 아버지, 소송 준비됐어요. 정말? 네. 이기실 수 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울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사회행위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김민철 씨가 재산을 아들에게 은닉한 거죠.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100% 승소합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강민준, 김민철. 청구 취지 재산 은닉 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 금액 1억 4천만 원 이자 3억 원. 첫 재판 날 강민준이 나왔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또 만나네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요.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날리시네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강민주는 아버지 김민철이 사기로 취득한 자금을 은닉하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계좌 추적 자료입니다. 김민철이 해외로 송금한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강민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둘째, 페이퍼 컴퍼니 등기부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셋째, 자금 흐름도입니다. 명백한 자금 세탁 행위입니다. 넷째, 강민준과 김민철의 대화 기록입니다.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강민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주장은 억측입니다. 제 의뢰인은 정당한 투자를 받았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투자 계약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투자 계약서는 위조입니다. 뭐라고요? TK그룹 회장 측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투자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강민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김민철 씨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아들에게 사기친 돈을 보냈다고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기록, 김민철의 진술서.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 자백했습니다. 강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저는 몰랐어요. 강민준 씨 앉으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추적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우리 승리였습니다. 판결과 가압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피고 강민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명한다. 이는 명백한 사회행위이며 피고는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민준이 소리쳤어요. 불복합니다. 항소할 거예요. 항소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즉시 집행됩니다. 집행관이 움직였어요. 강민준 회사 계좌 동결, 강남 아파트 가압류, 주식 압류, 해외 부동산 압류, 외제차 압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제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건 당신 아버지가 사기쳤을 때 생각했어야죠. 박지은, 당신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탓입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은아, 이겼어요. 정말? 네. 이제 돈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형사고소. 민사는 이겼지만 형사처벌이 남았습니다. 검찰에 고소했어요. 혐의 업무상 횡령, 자금 세탁, 사기 방조. 강민준은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도 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범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압수수색, 강민준 회사, 집, 차, 전부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검사가 말했어요.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친 돈이라는 걸.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아빠, 이 돈 괜찮은 거 맞죠? 걱정 마. 아무도 몰라. 이메일. 해외 계좌로 보내주세요. 추적 안 되게. 통화 녹취. 아빠, 박상현 씨가 계속 찾는데요. 신경 쓰지 마. 공소시효 지났어. 전부 범죄인지였어요. 강민준이 구속됐습니다. 언론 공개. 이 사건 언론에 알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요? 네. 사회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그 친구 김민철은 5억 원을 받아 도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쫓겨났고 부모님은 20년간 빚을 갚았습니다. 김민철은 6년 전 잡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없어. 못 갚아. 하지만 그의 아들 강민주는 아버지 돈으로 서울대 가고 회사 차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포렌식 회계사가 되어 은닉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17개, 차명 계좌 23개, 은닉 재산 200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강민준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바보같이 보증 선 거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빚 못 갚았어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100억대 회사 만들었어요. 당신 아버진 뭐 했어요? 이것이 강민준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기꾼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명의가 다르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다음 날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증의 비극, 20년 만에 복수, 당신 아버지 무능 망언한 사기꾼 아들, 딸이 포렌식 회계사 돼 은닉 재산 200억 적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기꾼 새끼들, 강민준 구속해라. 저런 놈이 사람이야? 보증제도 폐지해야 한다. SNS가 난리였어요. 강민준 회사 리뷰. 별 하나도 아깝다. 사기꾼 회사. 절대 거래 안 함. 몰락. 강민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이 떠났어요. 사장님, 사표 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못 기다려요. 월급도 못 받는데. 거래처도 끊었습니다. 거래 중단합니다. 왜요? 이미지 안 좋아서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한 달 만에 부도가 났어요. 강민준은 구속됐습니다. 혐의 업무상 횡령, 자금 세탁, 사기 방조,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는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은닉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명백한 공범입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반성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강민준이 무너졌어요. 7년이요? 네. 추가로 추징금 200억 원을 명합니다. 200억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이 받은 돈입니다. 갚으셔야죠. 법정을 나오는 강민준.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오만함이 없었어요.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박지은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늦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세요. 호송차가 떠났습니다. 김민철의 최후, 강민준이 구속된 뒤 김민철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동남아에 있었어요. 박지은, 김민철 씨, 무슨 일로? 아들 소식 들으셨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가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추징금 200억 원도요. 김민철이 주저앉았어요. 네, 내 아들, 당신 죄입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이제라도 아시네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한테 하세요. 상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돈부터 갚으세요. 돈이 없어. 거짓말 마세요. 아들한테 다 보냈잖아요. 그게 다 압류당했잖아. 당연하죠. 사기친 돈인데. 김민철이 울었어요. 나 정말 바보였어. 이제 알았어요? 공소시효 지났다고. 웃었는데 결국 내 아들이 자업자득입니다. 돌아섰습니다. 박지은, 한 가지만 제발. 뭡니까? 민준이를 용서해줘. 안 됩니다. 민준이는 내가 꼬드긴 거야. 아이 잘못이 아니야. 본인 선택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제발, 김민철 씨. 응? 지옥에서 만나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환수, 재산 환수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준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 아파트 매각대금 30억 원. 주식 매각대금 50억 원. 해외 부동산 20억 원. 총 100억 원 이상. 원고에게 4억 4천만 원을 배상합니다.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됩니다. 수표를 받았어요. 4억 4천만 원. 20년 빚.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거. 수표를 드렸어요. 이게. 뭐니? 빚 다 갚았어요. 뭐라고? 환수 받았어요. 강민준한테서. 아버지가 수표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으악.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지은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어요. 2년 뒤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부모님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집.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지은아, 밥 먹자. 어머니가 상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보증 없는 세상 캠페인이야. 캠페인이요? 응. 보증제도 개선 운동. 아버지가 참여하세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보증 한도 제한, 보증인 보호제도. 서명하실 거예요? 응. 아버지가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상현.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돕는 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도울게요. 그래. 네. 포렌식 회계 재능 기부하겠어요. 고맙다, 지은아. 당연한 거죠. 1년 뒤 마이너스 캠페인 확산. 보증 없는 세상 캠페인이 커졌습니다. 참여자가 10,000명을 넘었어요. 박상현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이 어색한데 괜찮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보증을 서고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20년간 쓰리잡을 했습니다. 새벽 청소, 낮 택배, 밤 대리운전. 하루 4시간 자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가족은요?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했고 딸은 편의점 알바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참았습니다. 지금은요? 딸이 포렌식 회계사가 돼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캠페인인가요? 보증제도 개선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보증 한도 제한, 보증인 보호제도 도입이 목표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도 보증 때문에 고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친구 보증 서고 돌아가셨어요. 이 캠페인 꼭 성공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습니다. 10만 명이 넘었어요. 정부가 답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움직였어요. 보증인 보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연대보증 제한 채무액의 50%까지만. 보증기간 제한 최대 3년. 보증인 보호 채무자 재산 먼저 집행. 드디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줄어들겠구나. 3년 뒤 마이너스 재단 설립. 환수받은 돈 중 일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빚의 자리 재단. 보증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포렌식 회계 지원해드립니다. 은닉 재산 추적 도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 남편이 친구 보증 섰는데 아버지가 사기당했는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도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내고 차명 계좌를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환수했어요. 3년간 10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환수 금액 500억 원. 박지은 씨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압류 딱지 붙던 날,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던 날, 이제는 안 아파요. 재단 사무실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보증은 빚의 자리입니다. 절대 서지 마십시오. 7년 뒤 마이너스 강민준의 출소. 강민준이 출소했습니다. 7년형을 마쳤어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민준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윈 얼굴, 구부정한 등. 박지은 씨, 강민준 씨. 감옥에서 들었어요. 재단 만드셨다고. 네. 저, 그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속죄하고 싶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진심입니까? 네. 7년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눈빛이 달랐어요.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강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상현 어르신, 죄송합니다. 일어나. 제 아버지가 저지른 죄, 그리고 제가 그 죄를 덮으려 한 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일어나라니까. 아버지가 일으켰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너도 내 인생 살아. 속죄는 살면서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강민주는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보수로요. 피해자 상담, 은닉 재산 추적 보조, 진심이 담긴 봉사였어요.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10년 뒤 마이너스 현재. 저는 46이 됐습니다. 재단은 더 커졌어요. 직원 30명, 연간 1000건 이상의 사건 해결. 대한민국에서 보증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어요. 보증인 보호법 덕분입니다. 그리고 빚의 자리 재단 같은 곳들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셨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뭐든 좋아요, 엄마. 삼겹살 먹자.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박지은 씨입니까? 네. 김민철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왜요? 자수하려고요.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벌 받고 싶어요. 상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세요. 사흘 뒤 김민철이 왔습니다.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민철아. 상현아. 20년 만에 재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민철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일어나. 용서해줘. 제발. 아버지가 김민철을 일으켰습니다. 용서는 안 해. 하지만 이제 놓아줄 거야.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 하겠어. 재단에서 봉사해. 내가 피해준 사람들 돕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 김민철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요.
에필로그 -10년 뒤 빚의 자리 재단 20주년 기념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보증 피해자 또는 가족입니다. 제가 무대에 섰어요. 20년 전 제 아버지는 친구에게 보증을 섰습니다. 그 친구는 도망갔고 우리 가족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렌식 회계사가 됐고 은닉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증 피해가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부모님이 객석에서 웃고 계셨어요. 강민준과 김민철도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했어요. 지은아, 내 아버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바보였어. 보증 같은 거 서서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다 끝났잖아요. 그래, 끝났구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별 보세요. 응, 빛도 저렇게 사라지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럴 날이 올까? 올 거예요. 우리가 만들 거니까.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만들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보였어요. 보증 없는 세상 캠페인 약정서. 100만 명이 넘는 서명. 그 맨 위에 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상현. 보증의 피해자. 그리고 이제는 보증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포옹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진짜 끝. 보증은 빚의 자리입니다. 절대 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닉 재산은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합니다.